만약에 세무회계 전공이 아니시면은 상대적으로 내용들이 약간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어떤 식으로 세무회계 정보들이 활용되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 건데요. 혹시 3일회계법인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 이름은 들어보셨죠? 3일회계법인이요. 네. 심간보님이 들어보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3일회계법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꼭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뉴스나 저희 일반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또 네, PWC 이창희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들 채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데 어,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그, 그 도서관 쪽에 저희가 사은품을 좀 전달을 드릴 거예요. 마우스패드라던가 볼펜이라던가 소소하지만 좀 알찬 사은품들을 이제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방문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좀 이거를 같이 해나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PWC도 들어보셨고 3일 회계법인도 이제 보셨을 텐데 3일 회계법인이 국내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3일 회계법인이 어떤 어,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출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실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제 얼굴만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다들 잘 듣고 계신지가 조금 이제 한번 확인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공대영님, 이채영님, 네. 유혜선님, 이재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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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연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정식 명칭은 3일회계법인 DB 3일 아이다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회계 법률 DB인데 업계에서는 가장 큰 DB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3일회계법인입니다. 3일회계법인을 지금 이름을 대부분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3일회계법인이 뭔지 한번 저희 3일회계법인의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3일회계법인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 회사의 재무 현황이라던가 또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연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해서 1년 동안의 사업연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거는 자율입니다. 그래서 3일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업연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작성한 사업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이 주주들에게 이 사업 성과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서 되게 공신력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있어서 다른 정보보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고 그리고 우선해서 보아야 할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3일회계법인이 어떤 회사인지 또 3일회계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희 3일회닷컴이 어떤 컨텐츠인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업 보고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재무 상태표랑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무 상태표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같습니다. 대차대조표나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인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자산과 날짜는 이제 2021년 6월 30일 그리고 우리 작년 기준, 재작년, 재재작년 기준 그래서 3개년치 재무 현황을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각 연도별로 해서 자산 현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먼저 크게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뉩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3인회계법인의 자산은 올해 이번 사업연도에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자산 총계입니다. 보게 되면 4,241억입니다. 단위는 원으로 되어 있죠. 3인회계법인의 자산은 4,241억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대해서는 3,550억 원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2,680억 원.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 재무 현황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입니다. 부채는 쉽게 얘기해서 빚입니다. 대출이나 이런 것들 다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냐면 부채 총계를 보면 됩니다. 부채 총계는 지금 3,137억 원입니다. 자산이 4,241억 원인데 부채는 3,137억 원으로 자산이 더 많죠.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의 차이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보통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자기 자본이 1,100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단기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한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지나가는 고정자산과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3개월 이내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단기, 3개월이 넘으면 장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산하고 부채 중에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고요. 부채가 자산보다 너무 많으면 그 기업은 사실 조금 빚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3인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산과 부채, 자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용어들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3인아이닷컴에 세무용어 사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검색하면 그거에 맞는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보는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3인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총 4,240억이다. 부채는 3,100억 원이고 자기 자본은 1,100억 원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좋은데 자산 규모가 매년 상승을 해왔다. 근데 부채 규모도 같이 상승을 해오면서 자본 총계는 지난해하고 또 크게 차이가 있진 않죠. 자본 총액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아까 지금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현재라고 나와 있고 그건 이제 그 특정 시점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특정 시점을 재무상태표로 나타낸 거고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사업연도 1년 동안에 손익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쉽게 얘기하면은 가계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돈이 1년 동안 얼마였고 나간 돈이 얼마여서 남는 돈이 얼마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에도 일정한 양식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거에 맞게 그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고 있고 3인회계법인의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손익계산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3인회계법인의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네, 한번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3인회계법인의 매출액은 작년에 7,633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영업수익, 이게 이제 매출액입니다. 7,633억 원이고 비용이 7,369억 원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200억입니다. 매출액이 7천억이 넘는데 비용도 7천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보통 당기순이익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3일 회계법인의 성격상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여서 이런 비용들이 각각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인건비 비용이 5,380억이죠.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매출 활동에서 나오는 돈이 그러니까 뭐 기업 내에서 유보금으로 쌓아두지 않고 각각의 인건비나 비용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단순히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지금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 기업이 자산이 어느 정도고 수익이 어느 정도고 또 그동안 그 전기에 비해서 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매출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어느 비용에 많이 비용이 나갔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봤던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는 아까 봤던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그 현재 상태를 표시한 반면에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일정 기간의 기업의 그 동적인 상태를 표시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보셨을 때 궁금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서혜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3일 회계법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7천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을까, 매출액을 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3일 회계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이고요. 어슈어런스, 텍스, 딜입니다. 어슈어런스는 그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텍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 그리고 딜은 이제 자문 역할입니다. 경영 자문 같은 거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일 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회사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전공이 꼭 회계나 뭐 경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회사에 다 취업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취업하셨을 때 그 회사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에 충족해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역할을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그 회계법인에서 하는 감사의 역할을 어슈어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슈어런스의 그 감사 역할들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자본시장 및 회계자문, 그리고 기업위원회 지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텍스 서비스 같은 경우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내죠. 그리고 법인 간에도 국제조세라던가 이전 가격에 대한 국제통상 그런 국제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세금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최근까지 이슈가 많이 됐었던 부동산 세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금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문에 대한 역할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딜은 경영 자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끼리 M&A를 한다던가 또 기업의 어떤 펀드를 만든다던가 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어슈런스, 텍스, 딜 이렇게 세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 또 매출이 얼마큼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아까 봤던 저희가 사업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3일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정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회계감사 역할에서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회계감사에서는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아까 저희가 7,633억 원이었죠. 총 매출액 7,633억 원 중에서 회계 감사 역할로는 2,480억, 그리고 세무 쪽으로는 2,000억, 그리고 경영자문으로는 3,12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비중으로는 회계감사 비중, 경영자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회계감사, 세무 이렇게 비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회계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영자문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회계감사, 세무자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럼 과거 대비해서 매출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볼게요. 과거 대비해서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늘었죠. 2,360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그리고 세무자문도 과거에 비해서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문이 되게 많이 늘었네요. 경영자문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모든 부문에 있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보고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저희 3인회계법인 내에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에 대해서 지금 매출액과 이제 자산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일반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이거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주식에 상장하는 기업들 있죠. 뭐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여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코스피가 지수가 얼마가 올랐네 떨어졌네 뭐 이런 것들이 유가증권 시장을 말하는 거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법인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35개의 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3일회계법인에서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스닥보다 작은 시장이 있어요. 그걸 코넥스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외관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는 외관법에 의해서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보고서를 감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별로도 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3일회계법인에서 감사하는 대상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전체 기업체들을 봤을 때는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어갈 회사들도 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겠죠. 이렇게 작성이 되고 이런 게 감사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구나,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3인회계법인의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거 보시고 저런 거를 지금 아무리 교육이지만 다 공개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셨을까요? 네. 네, 서혜연님께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 3인회계법인에 막 그쵸, 직원 수 공개하고 매출액 공개하고 자산과 부채와 빚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뭐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지금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거를 보고도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숫자만으로도 그 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 공개를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상명대학교에서 지금 되게 회계에서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서 공개한 것도 있지만 이거를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서 다 공시를 하고 있어요. 금감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자료들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기업 주주들에게 공시하다 보니까 좀 기업의 정보들이 있어서 사실 조금 찾는 것들을 조금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구글링을 통해서 막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3일라닷컴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이런 기업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저희 3일라닷컴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기업 정보라고 보이시죠? 네. 기업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또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오고 있죠. 외관법 회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3일회계법인을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부채, 매출액이 다 나오죠. 그럼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어떻게 되냐? 기업 정보 클릭했을 때 이 탭에서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저희가 살펴본 거는 사업 보고서였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지금 재무 정보가 요약된 정보가 나온 거고, 이 사업 보고서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PDF 파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내용 전체를 쭈르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라던가 매출액 같은 걸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럼 난 3일회계 법인 말고 내가 들어갈 회사를 찾아보고 싶다. 나는 혹시 들어가고 싶은 회사 있으신가요? 나는 삼성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검색하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3일회 그 삼성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자산 현황이 얼마인지, 과거에 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주식 투자도 젊은 분들, MZ 세대 분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투자할 기업이 주가 지금 현금 흐름이나 자본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찾기가 어렵다. 여기 저희 사이트에서 기업 정보에서 사업 보고서에서 클릭하시면은 파일을 바로 연결돼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원하는 회사들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네. 그래서 3일회닷컴 기업 정보 페이지에서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외관기업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업 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에 등록된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등록은 국세청이 하게 되는데 기획기재부나 등록된 정보, 기업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회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국내 자회사를 뒀을 경우에는 국내 회사기 때문에 검색이 되는데,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잘 검색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기업들을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전체 기업 제공하고 있는 기업 정보는 한 200만 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DB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중간에 그 챕터별로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도 볼 수 있습니다. 한 200만 개 정도의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검색하실 때 기업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로도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업명으로 검색했을 경우에는 딱 그 철자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업명으로도 충분히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색은 일반적으로 되긴 하는데 너무 이제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좀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이 이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제 이름이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색 한번 해보셔야 되고, 검색하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전체 명을 다 검색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일 회계법인인데 3일이라고 검색하면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3일 회계법인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홍지민 님도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회계 쪽에서 저희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3일 회계 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감사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도 작성해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회계와 관련된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수출입 업무하는 기업들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거를 IFRS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네, 홍지민 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각각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각각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도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뭐 재경관리사 시험을 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KIFRS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회계 감사 기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회계 쪽에 대해서 크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 3일 회계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3일 회계법인 하면은 보통 이제 회계사들이 근무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생각을 들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재무제표 같은 게 물론 회계사들이 작성도 같이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작성을 해야 돼서 이런 회계 정보들을 꼭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재경팀이나 격리팀에서도 이것들 다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기업체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회계법인 내에서도 꼭 회계사만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나 다른 직원들도 일반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인원 몇 명 될까요? 3일 회계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인데 근무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나중에 사은품을 드릴 때 마우스패드랑 볼펜 외에 명함 지갑도 한 3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명함 지갑도 같이 150명 나왔습니다. 업입니다. 업. 네. 150명 업이고요. 200명 업입니다. 네. 3일 회계법인이고요. 그 국내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입니다. 네. 500명 업입니다. 네, 느낌표 5,000명. 5,000명 다운입니다. 네. 5,000명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3,000명입니다. 네, 3,000명에서 5,000명, 3,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도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매출이 7천억 원인데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사업 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일회계법인 인력 총괄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2,300, 2,4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회계사 외에 다른 직원들 800명 정도가 돼서 총 직원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3,20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 수들까지 사업 보고서에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갈 회사도 이런 식으로 조회해 볼 수가 있겠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물론 네이버를 통해서만 검색해서 볼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이제 블로그 글들은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금감원에서 검증하고 또 회계법인에서 감사까지 완료한 되게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원본 자료를 활용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그 기업이나 하나의 정보를 알더라도 되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의 직원 수는 이렇게 3,2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사이트는 지금 3일 회계법인 DB잖아요. 3일 회계법인 DB고 사이트 이름은 3일아이닷컴입니다. 3일아이닷컴은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법인 기업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이거든요. 유한회사여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조금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 회사가 계속 또 영리를 추구하면 뭔가 좀 모순이 되잖아요. 네? 나한테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사할 때는 되게 막 엄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회계법인에는 이제 그런 감사 기준들을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저희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회사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일아닷컴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걸 바로 회계에서는 지분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기업이 있으면 다른 기업을 소유할 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거를 회계상의 용어로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고요. 그걸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뭐 회계 원리에서 또 중급 회계 같은 거 배울 때 지분법 회계를 배우게 되는데 뭐가 지분법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저희가 재무상태표에서 지분법 주식이 나왔었는데 그게 그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회사라면
그 지분의 2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서 지분법 적용을 하게 되고, 지금 3일 회계법인에서는 3일 인포마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3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학원 교육을 하는 서비스고요. 3일 인포마인은 세무회계 관련된 도서를 출판하고 또 저희 3일에닷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3일 인포마인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희 사이트가 3일.com DB가 3일 인포마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3일 회계법인에서 지분율 100%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취득원가, 장부가액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매출이 얼마냐? 매출도 궁금하시죠? 아까 지금 3일 회계법인 매출액은 7천억이 넘었는데 3일 인포마인은 그 세무회계 관련된 도서 서비스와 지금 세무회계 웹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매출액은 여기 살펴보면 이건 1,000원 단위죠. 1,000원 단위여서 매출액이 110억 원입니다. 110억 원의 매출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은 약 10% 정도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회계법인이라는 큰 그룹이 있고, 그리고 영리를 직접적으로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분 100%를 둬서 영리를 추구하는 웹DB라던가 출판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를 두고 있고요. 그게 3일 인포마인이라고 하고요. 3일 인포마인에서 3일.com이라는 이 세무회계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처럼 상명대학교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 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3일.com이 뭐냐? 한번 볼게요. 3일.com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com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3일.com 서비스가 어떤 건지.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료 검색에서 자료 검색 있죠? 자료 검색에서 아래쪽에 DB 통합 검색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료 사이트인데 보통 이제 뭐 전문가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기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경팀, 뭐 격리팀에서도 이용하는 DB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뭐 비영리법인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는 분들이나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또 법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DB입니다. 그래서 DB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3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국내 DB로 해서 저희 3일.com 사이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용 방법을 여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 로고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아이디는 상명대학교 아이디로 로그인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 내에서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했을 경우에 저희 유료 사이트를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하는 유료 사이트거든요. 한 달에 5만 원씩 내고 이용해야 되는데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료 컨텐츠들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자료들을 모두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3일I.com 메인 페이지고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게 뭐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청탁금지법,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영리법인하고 다르게 비영리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받게 돼서 대학교에서 이제 뭐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준들을 여기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다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 산학협력단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비영리법인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세무조사와 불복 같이 국세청에서 기업한테 세금을 막 때렸을 때 그거 이제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정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저희 기업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 상단에서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물, 또 상담, 동영상 서비스들도 같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 관련된 국세청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국세청 직원 정보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딱 출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슈 체크, 뭐 인사이드, 예규, 오피니언, 뉴스 이런 것들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같이 다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 클릭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메인 화면에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들어가셔서 한번 하나씩 한번 클릭해서 살펴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는. 네. 동영상을 클릭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수업용 동영상이 있고, 어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동영상이 있고, 아니면 실무용 동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계정세법이라던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좀 실무적인 강의들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세무사나 회계사분들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올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외부에서 보게 되면 다 이제 이런 유료 콘텐츠들이지만 3일아이닷컴 홈페이지 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최신 강의들도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 지금 여기는 좀 날짜가 좀 예전 날짜로 되어 있는데 최근 날짜들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동영상 강의들도 필요한 주제에 맞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5분마다 특정 주제별로 쪼개서 그러니까 유튜브 보듯이 짧게 제공을 하고 있는 영상도 있거든요. 동영상 강의를 부담 없이 그 전문가가 직접 하는 강의들을 다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상명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해서 보셔야 되는데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방대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찾아야 될지 난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아까 그 뉴스레터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네,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조회에서 이렇게 해서 뉴스레터 수신을 할 수 있거든요. 수신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적어놓은 이메일 주소로 뉴스레터를 매주 월요일에 받게 됩니다. 뉴스레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따로 선별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뉴스레터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따로 로그인을 안 해도 그 내용들은 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 PC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 뉴스레터를 통해서라면은 이런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유료 컨텐츠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뉴스레터 신청해 놓으시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뉴스레터를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혹시 잘 들리셨나요? 네. 뒷부분에도 내용이 좀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공유가 정지됐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아, 네. 어, 저희가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컴퓨터가 뜨거워져가지고, 네, 저희의 그 열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할게요. 보이시죠? 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3일닷컴의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심화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예규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은 지금 아마 3일닷컴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약간 조금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서비스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좀 질문을 따로 한번 받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레터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고 또 아까 저희가 뭐 재무제표라던가 뭐 단기 차입금이라던가 매출 채권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용어들이 막 여러 용어들이 나왔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희 세무 메뉴에서 세무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 보시면 용어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검색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요거에 맞는 용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아까 뭐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들으시는 분도 계셨는데 용어들이 좀 되게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따로 이렇게 용어들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용어들만 따로 여기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들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매주 중요한 내용들을 뉴스레터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책자로도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지가 나오거든요. 그 주간지의 내용을 다 이북화 시켜서 여기서 이제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속보 3일 총서라고 하는데, 속보 내용들을 주간지로 이북으로 통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책장 넘기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북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실 수 있는 위치는 자료실에서 이 퍼리어딕 해가지고 그 정기 간행물 쪽으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속보 3일 총서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들은 예규 판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무, 회계, 법률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세무는 쉽게 얘기해서 세법입니다. 그래서 세법이 되게 자주 개정되죠. 다른 법에 비해서 세법은 특히나 되게 개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개정되는 양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기업이나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하죠. 돈을 이제 받습니다. 징수합니다. 근데 돈을 납부하는 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거 돈이 너무 많다. 요즘에 종합부동산세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조세 불복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국세청하고 기업이나 개인들하고 소송이 붙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소송 가지고 결과가 나오겠죠. 맞다 틀리다가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그걸 이제 승소했다 패소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일단 그런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처음에 한 단계를 거쳐요. 그게 바로 예규입니다. 예규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세 심판원이라던가 그 하급 기관에서 먼저 한번 걸러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규 판례가 예규와 판례가 합쳐진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규 판례도 엄청 많아요. 특히 소송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그럼 뭘 봐야 되냐? 그래서 예규 판례 찾기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신 예규 판례, 아니면은 추천 예규 판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추천 예규 판례인데, 엄청 많은 예규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해서 기존들 것까지 다 합쳐서 500개만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500개가 중요도 순으로도 볼 수 있고, 조회수 순으로도 볼 수 있고, 추천 순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규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사, 심판, 그리고 질의, 사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규를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판례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제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죠. 이거 살펴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세목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난 법인세만 살펴보고 싶다. 아니면 이제 결정 유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국가랑 기업이랑 딱 판례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이기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보이죠? 국승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이기면 국승, 국세청이 이기면 국승이에요. 국가가 지면 뭐라고 할까요? 국패입니다. 나는 기업체에서 지금 기업체가 이긴 판례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국패 판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판례를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료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찾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보시고요. 국세청에서도 저희 예규 판례나 이런 분들을 같이 확인을 합니다. 다 유료 컨텐츠로서 이용하시면서.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계시다, 국세 공무원이 되시더라도 저희 사이트를 한번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국승 판례를 찾으시겠죠. 네, 국승 판례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판례들을 잘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되게 또 깊이 있게도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용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는 3일 회계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3일하닷컴이라는 이제 그 국내 DB이고요.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에서 DB에서 3일이라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사이트가 이렇게 로그인이 되게 되고, 로그인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유료 내용들을 모두 다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관련된 예규 판례 내용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을 작성하신다거나 또 대학원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 논문 작성할 때 관련된 판례나 사례 같은 거를 찾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콘텐츠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소개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진행 관련해서 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는 시간들을 한 5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학 전공 아니시더라도 경영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경영 관련 재경 관리사라던가 회계 관리라던가 아니면 전산회계라던가 그런 이제 그 자격증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내용들은 재경실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재경실무에서 또는 제품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몰에서 저희가 그 AT 시험이라던가 회계 관리에 대한 시험 정보들을 이제 일정 같은 거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하는 동영상도 제품몰에서 수험서 쪽에서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런 것들도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이어서 같이 제품을 통해서도 같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이용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도서관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남겨주시거나 저희 사면회닷컴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그것도 확인하고 저희가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바로바로 대응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자 교육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혹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링크를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설문조사 링크를 따로 알려드릴 텐데 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셔도 되고 좋았으면 좋았다,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더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좋았는데 굳이 안 좋았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좋았으면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회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서관에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해 드릴 텐데 그것도 도서관에 오셔서 여기 설문조사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3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이제 다양한 경품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질문 혹시 더 없으시면은 오늘 이용자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되게 많이 좀 힘드시죠? 학교 개강했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좀 피크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지금 힘든 시기들을 어쨌든 저희가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또 이런 지금 시기상으로 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면 교육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 또 시기가 더 좋아지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서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또 같이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회계나 세무 관련된 정보들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3일회닷컴 홈페이지 이용하시면은 내용들을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 감사합니다. 공대영님 감사합니다. 양승환님 감사합니다. 유정현님, 유혜선님, 유소희님, 서혜연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님, 한지수님, 네, 이채원님 감사합니다. 네, 유익하셨다니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익하셨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